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루 좋고 하루 또 실망시키고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좀 증시가 조용했네요. 네, 안 좋았던 부분에 좀 더 이 시장이 집중을 하면서 안도랠리의 좀 힘이 하루 만에 좀 꺼졌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중국 관영 언론들의 이제 평가가 되겠죠. 회의론 쪽에 더욱더 좀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 좀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좀 핵심이 어떻게 본다면은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 발발 이후에 처음으로 어떤 딜을 그래도 성사를 시켰다. 그 트럼프의 표현에서도 딜을 이제 했다라고 한 것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이를 딜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아니면은 상당한 진전 정도로 이제 표현을 좀 희석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우려를 좀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에서는 아예 양국 대통령이 사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그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미국 측에서 딜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놓고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지 시각으로 이제 14일 월요일 개장 전에는 블룸버그 그리고 이후에 CNBC까지 중국이 1단계 합의 전에 이르면 10월 내에 추가 회담을 원한다고 보도를 하면서 선물 지수에서부터 약 한 0.5%까지 저점에서는 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의 그 말을 좀 편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내가 한두 번 속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우리 뭐 진전 이뤘다고 해놓고 네. 뒤집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이제 중국 측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그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게 10월 15일 관세야 뭐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잖아요. 오늘부터 있는 거다 보니까 뭐 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리 이것만은 좀 어떻게 좀 피해보자라는 게 네. 있었을 텐데 12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말도 없다는 게 오히려 되게 큰 불확실성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한 불은 껐지만은 좀 근본적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게 네네. 이제 두 번째 어떤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겠죠. 이번에 이제 합의에서 나온 것은 15일 화요일에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25%에서 30% 인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3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각각 10%와 15%가 9월 1일과 12월 15일에 나눠서 이제 부과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속 가능한 합의 이행 메커니즘이 부재할 시에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12월 관세가 2020년 초까지 연기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발효 가능성도 60%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 나왔던 어떤 10월 관세를 좀 미루는 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각 이제 관세 시나리오별로 미국의 내년 실질 GDP에 대한 좀 피해를 산정한 것인데 네. 중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10월 15일 이 관세 인상까지 좀 반영을 했을 때는 한 마이너스 0.6% 정도의 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더라도 한 0.1%포인트 정도가 나아지는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12월 15일에 이 예상이 돼 있는 관세까지 영향을 준다면은 결국은 한 0.7%, 0.8%까지도 내년 GDP에 피해를 줄 것으로 여전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GDP 성장률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약에 12월 15일 관세 인상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좀 충격이 있다는 전망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하락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네. 거기에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증시도 좀 많이 좀 겪어봤기 때문에 네네. 좀 성숙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회의론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무역 협상 관련된 입장을 잘 드러내기로 또 잘 반영하기로 유명한 글로벌 타임즈의 후시진 편집장이 미중 양국이 분명히 돌파구를 마련을 했고 최종 합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내놓은 입장이 좀 미지근하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중국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중국이 긍정적 태도가 아니라는 점은 아니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블룸버그라든지 CNBC의
중국이 추가 회담을 원한다라는 내용 중에서도 12월 관세 철폐를 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것은 즉 중국 역시도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즉 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양쪽 모두 좀 원하는 바가 있고 딜에 대한 의지는 아직까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점이 증시 반응도 좀 성숙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제부턴가 이 후시진 편집장의 트위터가 미중 무역 협상의 인덱스가 돼서 네.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제 그 트위터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어닝 시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주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금융주를 비롯해서 헬스케어 관련주 이렇게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네. 당장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들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당장 오늘 밤부터 네네.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발표라든지 그 외에 또 이번 주 이벤트를 좀 짚어드리면요. 현지 시각으로 이제 15일 화요일에 JP모건과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이런 금융주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일 화요일에는 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17일 목요일에는 의료기기업체, 로봇수술기기업체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업들도 16일 화요일에 IBM과 넷플릭스가 각각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실적 발표 외에도 16일에 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17일에 무역 전쟁의 여파를 상당히 좀 잘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지금 이제 팩트셋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3분기 S&P 500 기업들의 EPS가 전년 대비 4.6% 감소하면서 3분기 연속 역성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한 달 전에는 이 수치가 마이너스 3.8%였기 때문에 그때의 전망 대비해서 기대치가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어닝 시즌도 과연 이 낮아진 눈높이에 좀 수혜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은 지난 어닝 시즌에도 저희가 특히 이제 산업재 기업들 중심으로 경영진이 무역 전쟁 피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다든지 네네. 이럴 때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이 좀 흐름으로 나올지 좀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가장 코앞에 닥친 게 대형 금융 기업들의 실적 발표니까 이들은 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기대치가 낮아져 있어서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좋을 것인지 네. 아니면 반대일 경우일지.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1개 업종 중에 좀 전망치가 양호한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들이 좀 스타트를 잘 끊어준다면은 전체적인 어닝 시즌의 좀 분위기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S&P 500 기업들의 이제 이 EPS 성장률 전망치가 S&P 마켓 인텔리전스에서 산출하기로는 마이너스 4.11%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헬스케어나 아니면 산업재 등과 더불어서 금융업종이 그래도 한 1.7% 정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소재 그리고 에너지 업종 같은 상당히 좀 전망치가 나쁜 업종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은행들이 실적을 좀 많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은행별로도 어떤 실적이 나오고 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대형 은행들이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EPS가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전년 대비해서 좀 성장세가 역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BOA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금융 쪽에 좀 특화된 은행이 되겠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M&A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2분기의 은행 실적을 봤을 때는 트레이딩 부문은 부진했고 네. 소비자 부문 특히 글로벌 시장은 이를 좀 상쇄하는 양호한 맞아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또 부문별로 또 은행별로 어떤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업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 은행들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뭐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가 계실 것 같아요. 넷플릭스의 전망은 어떨까요? 넷플릭스가 이제 2분기에 가입자 수 증가세를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반토막이었죠. 네네. 그러면서 다음 날 바로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고 그 이후에 석 달간도 마이너스 22%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기준으로는 이제 30%까지도 하락폭을 확대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3분기에 가입자 수 증가세 가이던스를 700만 명으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죠. 2분기에 270만 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일로 예정된 실적 발표가 매우 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킹알파의 자료에 따르면은 석 달간의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17건, 하향이 10건이었고요. 특히 이제 가입자 수에 대한 월가 컨센서스도 가이던스인 거의 700만 명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페리얼 캐피털이라는 IB에서 아웃퍼폼과 목표 주가 451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3분기에 가입자 수가 681만 명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서 620만 명이 증가를 하면서 해외에 현지화 콘텐츠를 많이 만든 것에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물론 좀 불안감이 많지만은 네. 기대감도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나이키를 살펴볼 텐데 목표 주가를 누군가 대폭 올리면서 주가도 좋았었어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단은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에서 중립으로 올렸고요. 네네. 목표 주가를 이제 98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그래도 좀 약세장 속에서도 나이키 주가가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브랜드 개선 노력이 지난 3년간 이어진 악재를 상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악재가 뭐냐면은 네. 첫 번째로 소매 점포들의 어떤 폐점 행렬, 그리고 두 번째로 애슬레저 트렌드의 부상에 따른 기존의 전통적인 이 운동복 브랜드의 좀 쇠퇴, 그리고 세 번째로 아디다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부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우려를 하면서 악재로 지적을 했었는데 나이키가 최근에 이런 악재들을 잘 해결하고 있다라면서 98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FY 2021년에 EPS 대비해서는 28배에서 29배 정도의 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또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런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좀 보게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나이키도 많이 늘어났어요. 말씀하셨던 그 아디다스가 막 인기가 있을 때는 아디다스를 입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신발도 그렇고 나이키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을 볼 때는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지금 당장 이 순간의 어떤 투자 의견보다는 투자 의견의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나이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히스토리가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 그 애널리스트의 히스토리를 한번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9월 25일에 그러니까 나이키가 지난 이 실적 발표를 한 직후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를 70달러를 다시 한번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40%를 이제 올린 게 되겠는데요. 이때 얘기를 했던 게 실적은 좋았지만은 첫 번째로 관세 영향에 따른 마진 타격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 두 번째로 환율상 좀 손해가 예상이 된다. 세 번째로 8월에 나이키가 셀렉트라는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일 만에 갑자기 네. 목표 주가를 40%를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최근에 나이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뀐 투자 심리를 반영한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분위기가 실제로 그런가요? 이 나이키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지금 한 10% 정도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긍정적인 분위기가 실제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좀 악재도 있죠. 저희가 이제 NBA와 이제 중국 간의 좀 갈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NB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크고 나이키도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지난 실적 발표 때도 대중화권 매출이 무려 27%, 환율 영향을 배제했을 때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악재도 있었는데 하지만은 나이키가 최근에 이 BOA의 분석처럼 브랜드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투자자들이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70%가 늘었던 디지털 매출 부문에서도 상당히 좀 투자 의견을 좋게 좀 제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나이키까지 공부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